미국 시장을 한눈에 살펴드립니다. 그리고 보유 한식을 점검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정원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장 장우석입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요일 9월 15일 미정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건데 금요일 날 이분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안동호 부원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이분, 예, 처음 금요일 날 모시는 분인데요. 제 일기 크루죠. 성정모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모 씨는 오늘 왜 나왔습니까? 금요일인데? 어제 못 나와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못 나와서. 그렇죠. 어제 이제, 원래는 어제였는데, 우리 또 안석훈 부장이 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약간 밀렸는데, 또 금요일이 또 좋아 보이네, 제가 봤더니요. 예, 좋죠, 금요일 맞습니다. 날. 예, 음, 괜찮습니다. 편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워낙 이제 동작이 적은 날이기 때문에, 웬만큼 정모 씨 때문에 못 나와도 표가 안 난다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도 김프랑스와님이 계신지 한번 좀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오늘 금요일 주의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까지는 장이 좀 올라왔거든요. 뭐 중국 경제 데이터 좋아진다 했는데, 저는 이미 썼죠. 뭐라 했냐면, 어차피 유가 올라오고 금리 올라오면 어려운데, 오늘 딱 두 가지 같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특히 유가, 또 금리까지 계속 장을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 드니까 너무 좋게 보지 마시기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일단은 이사님 어제 암에 대한 네, 상장은 성공입니까? 그쵸. 나름 뭐 20 몇 프로죠? 7%인가? 25% 오늘도 또 추가 올라가죠? 네, 일단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해요. 그것만 봐서는 음, 성공이죠. 일단 성공인데 여전히 주가 비싸다는 평가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예. 그건 그렇죠. 그건 좀 그런데 이따가, 일단 예, 그 뭐 전략적인 관계에 있는 뭐 추가적인 사람들 좀 사야 될 음, 거고 또 그렇군요. 물량이 예. 많지가 않으니까 그거 어, 나름 또 이제 음, 그 상승의 배경이 아닌가. 음, 네, 일단 뭐 개인들의 싸움, 개인들 영역보다 이제 기관의 영역이 음, 더 많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예, 좀 작용한 것 같아요. 네. 하여간, 뭐, 좀 이따가 평가를 아주 솔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바사에게 나왔는데, 암바사는, 예, 밀키스의 카피본이죠. 카피본. 밀키스가 원래 진품이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또 있죠. 음료수 중에 그 맥콜의 또 뭐죠? 카피본, 뭐 보리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브랜드가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암바사,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하얀 우유가 섞여 있는 그런 음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정보 씨가 이해 못하는 얘기거든요. 암바사 모릅니다, 이분은. 그 다음에 맥콜 모릅니다, 이분. 그래서 오늘은 빼고. 자, 어쨌거나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부터 확인한 다음에 우리 정모 씨의 브리핑을 들어볼 건데요. 자, 오늘 금요일 날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선물 마이너스 0.07%, 다우는 마이너스 0.03%, 나스닥만 마이너스 0.22%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보합권이죠. 보합권인데 막 시작할 때 어떻게 될지 좀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느낌상 오늘 조금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누가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90달러를 육박하고 있는 넘어갔죠? 네, 90달러가 넘어가서 90.3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모 씨가 이제 또 금요일 날 처음 하는 방송인데 시황 준비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1시간 반짜리라고 들었는데 좀 줄여갖고 조금만 하시죠. 조금만. 한 10분의 1만. 예, 그죠? 예, 예, 시간이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자, 예, 그럼 준비된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브리핑 내용은 다섯 예.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5가지. 예, 혹시 뉴스 옵니까, 제목이? 아니면 그냥 브리핑입니까? 브리핑인데 어쩌다 하다 보면 자꾸 다섯 개씩 준비하게 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예,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음, ARM이 성공적으로 음, IPO를 진행했는데요. 이와 음,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네, 또
이제 다가오는 주목할 음. 만한 IPO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 바로 자료 확인해 보려 예, 하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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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첫 번째는 ARM의 성공적인 IPO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ARM 공모가가 주당 51달러였는데 맞아요. 어제 이게 시초가가 56달러로 시작을 했고 또 음, 종가는 63달러를 기록하면서 음, IPO 엄청난 흥행몰이에 성공했는데요. 네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폭을 더 높여가며 계속해서 뜨거운 열기를 아까까지는 보여줬는데 음, 지금은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어, 이렇게 인기가 뜨거우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도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음, 보시면 ARM과 엔비디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제 종가 기준 PSR 자료인데요. 음, 보시면 엔비디아가 35배로 가장 높은 PSR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예, 예. ARM은 24배로 여타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훨씬 높은 PSR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 이거를 우측에 매출 성장률이랑 함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00%가 넘는 초고속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35배라는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평가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요. 네네. 하지만 ARM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시장 전반이 현재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년 음, 대비 매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예, 그럼에도 예. ARM 이 비즈니스 모델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건지 이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음. 이 그러면 일단은 ARM이 예, 정모 씨도 이렇게 비싸다고 느끼시는 거죠? 지금 주가가 좀. 예, 이게 음, 그리고 음, 음, 아무래도 이 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여기 이분이 워낙 테크 기업의 유명한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이다 보니까 어, 이 투자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ARM 상장을 흥행시켜야만 소프트뱅크를 만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분이 워낙 비상장 테크 기업들에 많이 투자하면서 예, 추후에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IPO를 하다 보니까 음,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들에서도 이 소프트뱅크를 만족시켜야 계속해서 이분이 추후에도 뭐 투자하는 그런 테크 기업을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걸 또 기술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IPO 과정에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들이 좀 과대 광고를 많이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 다음은 ARM의 IPO 흥행으로 인해 IPO 음, 시장이 현재 살아날 음.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는데요. 자료 보시면 네, 팬데믹 2020년 당시에는 IPO 기업이 정말 많이 증가했다가 이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부터 IPO 시장이 크게 침체했거든요. 어, 하지만 이번에 ARM 상장을 기점으로 이 IPO 시장 회복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기대되는 IPO 기업들 몇 개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네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인스타카트입니다. 어, 혹시 인스타카트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번 브리핑했죠. 이게 예, 미국과 미국 리테일점을 대신 쇼핑해주는, 예, 그거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식료품을 대신 쇼핑해주고 배송을 음, 해주는 플랫폼 기업인데요. 네.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IPO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IPO를 통해서 공모가 상단인 28달러를 기록하면 기업 가치가 약 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기업 가치가 93억 달러로 이게 공모를 성공한다면 최근 12개월 기준 PER이 약 12배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 중에 음, 일회성 세금 혜택으로 인한 수익을 제외하면은 약 27배로 PER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높은 PER 평가를 받고 있진 않고요. 음. 티커는 CART로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심볼 자체가 카트네요? 예, 맞습니다. 이름 좋네요. 그리고 여기 이름만 좋은 건지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초기 투자자로 펩시코가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은 네, 인스타카트가 ARM IPO가 워낙 흥행하다 보니까 음, 공모가 기존 밴드가 26달러에서 28달러였는데 이거를 이제 30달러로 상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음,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네, 인스타카트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IPO 하는 기업들은 항상 IPO 전에 S1 파일을 SEC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게 2023년 상반기 손익계산서 자료인데 보시면 인스타카트는 전체 매출의 70%가 서비스 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30%는 광고 매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좀 흔치 않게 요새 IPO 기업들 대부분 적자 기록하는 게 많은데 순이익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카트는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에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리오프닝 이후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좌측에 음, 있는 분기당 주문 건수도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우측에 예. 분기당 총 결제액 역시 성장이 크게 정체되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음, 또 식료품 배송 시장에 인스타카트 외에도 아마존 프레쉬, 우버이츠, 도어대시, 월마트 플러스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경쟁자들과 비교해보면 뭔가 인스타카트만의 우월한 게 있던가요? 보시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예. 그 쇼퍼, 그러니까 이 쇼핑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예, 예, 그나마 그 예. 쇼퍼들이 뭐 예. 도어대시나 우버이츠보다 좀 더 그러니까 품질을 신경 써서 쇼핑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부탁하면 예, 좋은 것을 담는 거죠? 이 식료품 구매할 때 항상 어, 과일 어, 같은 거 좀 품질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과일을 인스타 같은 거, 예, 먹어보고 맞습니다. 맛있으면 더 담고, 수박도 먹어보고 맛있으면 담고 해서 갖다 주는군요. 예, 농담이고, 좀, 약간의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굳이 코스트코의 가입자가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맞습니다. 예, 물건을 구입하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예,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이점들도 예,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보시면은 음, 음. 인스타카트가 네. 2021년 3월 팬데믹이 한창 심하던 시절에는 390억 달러의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2년 사이에 약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현재 음, 90억 달러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많이 축소됐는데요. 어, 오히려 인스타카트 경우에는 이 ARM이랑 다르게 밸류에이션이 엄청 크게 축소되다 보니까 IPO 음, 과대 광고 느낌은 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예, 가지 더 흥미로운 음,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이거는 지난 10년간 S&P 500 내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음. 남성 CEO가 이끄는 기업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요? 예. 현재 S&P 500 기업 중에 32개 음, 기업을 여성 CEO가 이끌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여성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은 384%였고, 남성 음, CEO가 이끄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은 261%였습니다. 현재 어, 인스타카트 CEO가 저 위에 계시는 피지 시모라는 저 여성 CEO가 기업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 예. 여성 CEO가 기업을 현재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음,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는 통계에 기대면은 좀 더 음.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상장 기업이 또 있습니까? 좋은 예, 기업이? 그리고 예, 예. 이거는 10월에 IPO 예정인데요. 음, 버켄스탁입니다. 혹시 음. 부사장님 아, 버켄스탁 아시나요? 처음 들었어요. 이 버켄스탁 신발 국내에도 되게 많이 아, 신거든요. 신발이에요? 예, 이 샌들 슬리퍼, 같은 건데, 슬리퍼. 예. 예, 슬리퍼. 아시네요? 예? 우리 이사님 아시네. 그, 슬리퍼를. 한동안 뭐, 샌달은 그것만 신었잖아요. 야, 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그, 몰랐습니다. 예. 코르크가 있어갖고, 음, 땀도 안 차고 좋으니까 뭐, 근데 이제 뭐, 오래 못 음. 신죠, 그거. 예. 오래 못 신어요? 오래 못 맞습니다. 신고 뭐, 찢어집니까? 신발이? 슬리퍼가? 옆에 벌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군요. 그, 빨수 잘못 그 세탁하면 음, 이제, 음, 음. 상하니까 그게. 예, 그렇군요. 자, 계속하시죠. 이 버켄스탁이 예, 8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10월 음, 달에 IPO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음, 만약 기업 가치가 80억 달러에 달하면은 최근 12개월 기준 PER이 약 5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류 기업 중에 PER 약 50배 평가받는 기업은 현재 룰루레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버켄스탁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상장 예정에 있고요. 버켄스탁은 특이하게 LVMH의 사모펀드인 엘 캐터튼이 지난 2021년에 약 48억 달러에 인수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티커는 BIRK 아, 버켄스탁을 그 축소해서 이렇게 쓸 어,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게 최근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 바비에서 이 버켄스탁이 등장하거든요. 아, 바비 영화에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마고 어, 로비가 영화 마지막에 하이힐 대신에 핑크색 버켄스탁을 신고 그리고 이제 당당히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이번 여름에 미국에서 음, 핑크색 버켄스탁 붐이 불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마침 이번 여름에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진 김에 좀 음, 뻥튀기를 해가지고 IPO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심도 듭니다. 어, 때를 잘 타면 좋죠, 성장할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버켄스탁도 주요 지표들을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려는데요. 음, 우선 지역별 매출 비중 살펴보면은 예, 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전체 매출의 90%가 발생하고 있고 음, 성별별로는 여성이 72%로 압도적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보통 이 패션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특징이고요. 연령별로 보았을 때도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Z세대까지 모두 음, 골고루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음. 끝으로 얼마예요? 버켄스탁 제품이요? 예, 신발 얼마나 하죠? 신발 싼 거는 이제 10만 원 안 하는 모델부터 10만 원 잠깐만요. 아, 후반대까지 슬리퍼 한 켤레만, 10켤레 말고, 한 켤레만. 한 켤레입니다. 한 켤레 얼마라고요? 한 켤레 싼 거는 이제 한 7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비싼 거는 10만 원 후반대까지 합니다. 아, 슬리퍼를 사면 운동화를 두 켤레 더 주나요, 혹시? 자, 야, 진짜. 음. 이, 슬리퍼가 그렇게 비쌉니까? 어이구, 예. 엄청 그러니까 비싸네요. 예. LVMH에서 이걸 인수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아, 저는 안 사겠습니다. 비쌉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님 사실지 모르지만 저는 안 사는 걸로 넘어가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 버켄스탁이 공개하고 있는 간략한 실적 데이터인데요. 예,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음, 3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음, 매출 총이익률은 55%에서 2년 동안 62%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음, 현재 신발 전문 기업 중에 매출 총이익률이 60%에 육박하는 기업은 음, 온러닝이랑 호카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예.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바탕으로 버켄스탁 역시 아까 봤듯이 PER 50배라는 높은 평가를 받고 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이사님은 있죠, 신발이. 이 슬리퍼가 집에. 솔직히 지금, 말씀하세요, 솔직히. 예. 지금 신발장 안에 오래된 게 하나 있고, 지금 아, 저거 봐, 최근에 안 신는데, 있다니까. 예, 아니, 최근에 안 신는데, 예, 그 앞에는 뭐 많이 신었죠. 그냥 사무실에서도, 예, 왜 그냥 그게 음, 땀 흡수를 잘하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바닷가나 이런 데 물에는 또 쥐약이라서, 아, 쥐약이라서, 예. 그래서, 예, 그런 데는 또 안 되고, 그냥 음, 아니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뭐 크록스도 좀 신긴 하는데, 음. 운전할 때 그냥, 아, 운전할 때? 네, 운동화나 뭐 이런 거 갈아 신고, 그러니까 음, 그걸로 갈아 신고 이제 운전할 때도 있고. 운전할 때 신는 전용 신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아이폰 15가 오늘부터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 어, 아이폰 15 초기 판매 데이터가 추후 공개될 텐데 이에 따라 애플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음, 다음 자료에서 애플의 월별 주가 수익률 역사적 평균을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음, 1981년 상장 이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애플의 월별 주가 수익률을 살펴보면 신형 아이폰이 판매되기 시작하는 10월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음. 부사장님이 예전부터 항상 이때쯤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네, 그렇죠. 사과는 가을에 맛있다. 제가 그걸 하고 나서 많이 인용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제가 그거를 머니터리 방송에 얘기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만요. 사실 사과 가을에 맛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예, 예. 현재 중국 관련해서 우여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예,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10월에 항상 좋았기 때문에 올해 음, 가을에도 맛있는 사과가 열리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예. 뭐, 우리 셋 중에는 이번에 아이폰 15를 사는 사람 없죠? 저 없죠? 사보려고 합니다. 아, 종무 씨가요? 저 여태까지 어, 갤럭시만 썼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처음입니까, 아이폰? 예, 아유, 그럼 뭐 한번 써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그들만의 생태가 따로 있어갖고, 갤럭시다가 넘어가면 좀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건 아시겠지만. 뭐, 맞죠? 저기 이어폰은 저건데? 예, 아, 맞습니다. 이어폰은 에어팟- 에어팟인데. 에어팟인데? 예, 하여간 뭐,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사면 같이 저기 보여주세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자료는 예, 예.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돌입입니다. 이게 미국 동부 시간 9월 15일 00시를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미국 자동차 기업 빅3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네. 이 GM, 포드, 스텔란티스 모두 파업에 돌입했는데 이 중 음. GM이 파업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포드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도장과 최종 조립 작업자만 파업에 들어서고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지프를 제외하고도 워낙 브랜드가 많기도 하고 푸조, 시트로엔 같은 유럽 브랜드들이 또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대규모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어떤 기업들이 파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는지는 증시에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선 자동차 제조업체별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M이 1등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도요타가 2등,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기아 순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위, 3위, 4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2위와 5위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들 기업들 간의 주가 차트 한번 가져왔습니다. 최근 보이시죠? 6개월 주가 비교 차트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앞서 살펴봤듯이 GM이 좀 타격이 크다 보니까 가장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뒤로 공장 내 일부 직종만 파업을 진행하는 포드의 경우에는 7%라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스텔란티스 경우에는 지프 외에도 유럽에 워낙 많은 브랜드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11%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요타가 제대로 된 수혜주였는데요. 지난 6개월간 57%의 주가 상승률을 도요타가 보여주었고 최근에도 미국 파업 이슈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사상 초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시장 점유율이 5위여서 그런가 미국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텔란티스보다도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자동차 노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할리우드 파업까지 이어지면 파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미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이 과거에 지지했던 그런 분야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커지면 과연 바이든이 이렇게 편을 들어야 될지 빨리 타결이 되면 좋은데 약간은 좀 모호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 전략을 보게 되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이 파업 규모를 더 키우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장기전을 약간의 염두에 둔 그런 파업이 아닌가 싶어서 미국 경제에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골드만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지면 분기마다 미국 GDP가 0.01%에서 0.5%로 빠진다는 게 논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바이든도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건 전미 자동차 노조, 그 다음에 할리우드 파업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뭐 정모 씨는 이 외에 또 아시는 게 있습니까? 따로 아는 건 없고요. 네. 수혜주 하나 더 준비한 게 있거든요. 수혜주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파업으로 인해 현재 각광받고 있는 되게 예. 재밌는 또 산업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예. 신차 생산에 결국 차질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예. 그 중고차 시장이 또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바나 같은 기업들, 바로 카바나입니다. 카바나. 이 그렇죠. 카바나가 예. 이 아주 밈스탁에 가까운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오늘자로 YTD 기준 10배거를 기록한 기업이 됐습니다. 어우, 미치겠는데요, 진짜. 나 진짜 옛날에 디스 많이 했는데, 이거 파업 부도난다고. 이거 10배 올라갔으니, 이거 뭐, 어떡합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네요. 예, 맞습니다. 예, 대단하네. 이게 이제 아시죠? 이게 이제 자판기처럼 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건데, 거의 지금, 솔직히 파산까지 갔다가 온 게 아닙니까, 거의? 예. 이게 진짜, 예. 올해 이렇게 10배거를 달성하는 기업이 생길 줄 몰랐네요. 그렇군요. 무시무시합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기사 봤는데,
잘 만들었어요. 기사가. 준비 잘했습니다. 다 끝난 거죠? 예, 오늘 준비한 자료 예, 끝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만 하시면, 뭐, 업계에 어떤 30대를 20대인가요, 참? 20대입니다. 20대죠. 20대를 예. 대표하는 그런 전문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이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팝콘과 콜라님이 미적어는 내용이 알차다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를 적어 올려줬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알차야죠. 들어보니까 뭐 남는 것도 없고 막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것들은 지향합니다. 해서 같이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장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예, 댓글 좀 본 다음에 장 출발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가장 궁금한 분이죠. 좀 넘겨보겠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김프랑스와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배우님 오늘도 화팅 적었는데요.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한번 보게 되면 신발렉이 많습니다. 신발렉이 저만 몰랐나 봐요. 지금요. 민호정님은 슬리퍼계 에르메스다. 슬리퍼계 에르메스 맞아요? 아니, 대단한데요? 왜냐면 옛날부터 단독 매장이 음, 있었으니까, 네. 네, 단독 그렇군요. 예, 그런 게 있었으니까. 야, 그런 또,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간짜님 같은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뭐, 쓰리반, 이런 거 대체 적을 줄 알았어, 내가 이런 거. 아유, 진짜 막, 올드한 그런 멘트. 예전에 저희는 이제 그, 쓰레빠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쓰레빠. 네.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고, 최한기님은 미쳤다, 가격이. 사악하다 적으셨는데요. 제가 그렇지, 말씀드린 건 전 10킬로인 줄 알았어요, 10킬로가. 10킬로에 7만 원이면 괜찮죠. 한 킬로니까 좀 문제는 안 사겠습니다,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고 좀 보신다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조금 금요일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좀 있으면 들어옵니다. 동작이 워낙 안 좋은 시기니까요. 워낙 안 좋은 요리니까 할 수 없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김뷰님 색깔이 너무 이쁘다고요? 색깔이 이쁩니까? 디자인이 좋은 겁니까? 기능이죠, 기능. 기능성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슬리퍼는? 네? 어디, 그냥도 예, 뛰어나고 아까 뭐 디자인도 괜찮고 어,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까? 예, 그리고 네. 핑크색 마비 때문에 인기 진짜 많다고 들었습니다. 핑크색. 예. 색깔이 이쁜 거 맞네요. 이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개장 1분 전인데, 1분 남겨놓고, 사실 제가 이제 어제 불러드렸던 사무실 주소 때문에 몇 개의 물건이 와 있어요, 지금. 와 있는데 지금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맡길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보통 택배 보낼 때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 전화번호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어디 있군요, 내게. 그렇군요.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해 전화가 있다는 것도 전 몰랐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상품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요일 9월 15일이죠. 장 출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뭐 좀 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때때때 치면 얼마나 좋을까? 출발 종을 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서 예, 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요, 마이너스 0.11%, 나스닥은 마이너스 0.3%, S&P 500은 마이너스 0.33% 빠집니다.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고요. 사실 이제 아까 몇 시였죠? 한 9시 반, 9시경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국 데이터가 좋아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유가 올라오고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빠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맵은 우리 사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맵 보시면은, 네. 뭐, 올라가는 거 찾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일단 빠지는 쪽이 훨씬 많고, 아, 실적 발표한 어도비 주가가 이제 좀 딱하네요. 하락하는데, 예. 결국 뭐 숫자는 좋지만, 그 음. 숫자는 뭐 한마디로 이제 이거죠. 한마디로 그 숫자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 추가로 더 어, 높은 걸 원하는데, 그거는 음, 충족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받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 중에 전공정 관련 장비주는 TSMC가 여기 발주를 연기하면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매출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음, 빠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아마존 뭐 이런 거 쪽은 뭐 그냥
근데 특히 아마존이 좀 더 빠지는 부분은 제3자 쪽, 그 3P, 그 서드 파티 쪽이 약간 데이터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음, 어제부터 좀 약한 모습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음. 그렇고, 나머지는 에너지가 또 빠지면서, 아니, 유가가 빠지면서 좀 빠지는 거고요. 다시 네. 빠집니까, 지금 유가가? 오, 예, 다시 약간 빠집니다. 예, 빠지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뭐 오르는 게 뭐, 찾기가 좀 쉬운데 테슬라가 이제 아마 파업 반사 이익 요걸로 음, 조금 더 이제 이번 장에 좀 수혜라고 하긴 뭐 좀 큰 수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반사 이익이 있을 것 같고요. 음. 네, 그 다음에 넷플릭스 디즈니 뭐 플러스 나는 거 정도 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왠지 느낌에 하락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장 속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보 좀 올려주십시오. 예. 첫 번째 기사는요, 암의 상장은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비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레일링 포워드가 트레일링 12월치의 PE를 보게 되면 170배입니다. 170배, 암이. 엔비디아 얼마냐? 109배. 그러니까 비싼 거거든요. 아까도 정모 씨가 얘기했지만 또 PSR이 24배였죠? 정모 씨?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엔비디아가 제일 높았고, 엔비디아 35배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바로 2위로 올라서는 모습 봤기 때문에 사실 비싼 건 맞아요. 비싼 건 맞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그 주가에 뭔가 좀 동참했다기보다는 기관들이 좀 산 게 아닌가, 큰 손들이. 왜냐면 개인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매수를 조금씩 더 연기시키면서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암은 어디 ETF에 편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이사님이 준비했습니까? 혹시 자료? 기사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네. 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암이요. 암이니까 그거 같아. 암이 아닌데. 그 암이가 아니고 ARM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파이, S&P 500이죠, S&P 500. S&P 500은요, 어차피 편입이 못합니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영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만 들어갈 수 있는 게 S&P 500이거든요. 그러면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그 다음에 VO, 그 다음에 V, 또 뭐가 있지? 잠깐만, 이사님 뭐가 있죠? V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SM, S&P 500 추종하는 ETF. 스파이, V하고 또 뭐가 있죠? 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 요즘에. 뭐 하면 갑자기 머리가 딱 멈춰요. 다 아는 건데. 바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하여간 우리 잠깐만요. 성종모 씨 뭐죠? 스파이랑 부랑, 하나, 뭐더라? 하여간 그거에 편입이 안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뭐죠? IVV, IVV. 아, IVV. 네. 요거 세 개에 아이shares크. 편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농담하려고 그런 게 진짜 기억이 안 났어요. 이게 편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약간 아쉽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토탈 US 마켓이 또 있어요. 한 5천 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게 VTI인데 VTI도 편입이 안 돼요. 여기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SMH 가장 큰 반도체 ETF죠. 베넥이 운영하고 있는 이것도 편입이 안 돼요. 왜냐면 규정상 뭐가 있냐면요. 유동 주식의 약 10%가 넘어가야지만 되는데 보통 요번에 들어왔던 암의 그 주식 수가 얼마냐면요. 비중이 9.3%입니다. 예.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수가 얼마 유통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편입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뻥난 거죠. VTI 뻥났고요. SMH 뻥났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주요 지수를 다 못 들어간 거거든요. 스파이 못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반도체 다 못 들어갔죠. 이게 팩트인데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아쉬운 대로 또 뭐가 있냐? 아쉬운 대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QQQ. 여기 편입되면 좋겠죠? 근데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매월 말에 매월 12월 달에 편입을 결정합니다. 그럼 몇 개월 남았을까 지금? 꽤 남았죠? 당장 못 따라가는 거죠.
땡. 그죠? 땡입니다. 그럼 유일하게 나온 게 뭐냐? IPO ETF. IPO ETF.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IPO ETF가 시장에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클까요? 작을까요? 거의 뭐, 귀여운 거죠, 귀여운 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IPO ETF에 암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약간씩 수급이 꼬이지 않을까라는 거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오늘 이제 제 주제가 나왔는데, 암은 미운 우리 새끼였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수 편입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물론 할 수 있죠. 빠르게 이제 뭐 그 비중을 바꾸면 되는 건데 상당 수를 바꾸면 되는 건데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수에 편입 못한 거, 주요 지수에 편입 못한 게 가장 뼈아픈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넘어갑니다. 봤죠? 세 번째 기사. 리덤은 그래서 ARM에 대해서 오늘 보유 의견, 홀드죠, 홀드. 홀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왜? 꽉 찼다는 거거든요. 꽉 찼다. 뭐가? 밸류 대비 주가가 올라온 게 꽉 찼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이런 것들이 주요 IB들의 내용이니까 주가 올라가는 떨어지든 간에 중요한 거는 비싼 평가 많다는 거 설명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 회원님 되게 대단한 게 회원님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ETF 언제 편입하는 거냐, 암이. 근데 진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게 이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댈 데가 뭐가 있냐. 솔직히 수급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수급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주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정모 씨는 이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편입 여부?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했잖아요. 그치, 들었습니다. 했죠? 예. 근데 이거 듣고 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암이 운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를 손정희 회장이 좀 파악했으면 주식을 좀 더 많이 성장했을 텐데, 아쉬운 감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리더의 목표가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많이 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올라왔다는 거죠. 밸류 대비. 네 번째, 아까의 전미 자동차 노조 얘기인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 포인트가 뭐냐? 장기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 한리도 파업이 4개월째. 역사는 최장기죠.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물론 오늘 끝났을 거예요, 노조가. 근데 적어도 이미 노조는요, 장기화에 돌입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파업 자체를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좀 더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파업의, 뭐라고 할까? 파업의 자금? 파업의 뭐라고 하죠? 파업을 위해서 돈을 쟁겨놓은 걸 뭐라고 할까요? 이사님, 뭐라고 지칭하면 좋을까요? 하여간 파업에 필요한 돈을 거의 10조 원을 모아놨어, 10조 원을. 좀 10조 원을 모아놔갖고, 그걸 쓰면서 다닙니다, 쓰면서. 근데 지금 파업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마다 500달러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물론 그걸로 월급이 생활 안 되지만, 최소한의 급여를 주면서 이미 장기에 돌입했다는 거. 그래서 포드, GM, 스타런티스의 주가가 좀 빠질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가장 노조를 지지했던 바이든이 어떻게 결정할지가 포인트인데, 과연 바이든이 그렇게 지지했던 노조를 무시할까, 외면할까라는 포인트 첫 번째. 아니면 빨리 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까가 포인트인데, 사실 이렇게 다음 또 후보 아닌가, 대통령 후보인데 노조를 또 탄압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장기에 돌입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리우드까지 파업까지 이어지고 있고 자동차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이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됐죠? 파업이 끝입니다. 끝이에요. 파업 유보금. 많이 파업 유보금. 파업 유보금 맞습니다. 정확하게 달러로 8억 2,500만 달러입니다. 원화의 10조 원 정도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기사,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는 실제 전망 하향을 피했다라고 적었는데, 피했다, 물음표죠, 물음표. 피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요, 스피릿 에어라인즈, 그 다음 알래스카 에어라인즈,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델타 에어라인즈, 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 대다수의 항공주가 다 전망 하향했는데, 아직까지 유나이트 안 했거든요. 유나이트 안 한 거는
실제 전망이 하향되지 않은 게 아니고 아직 공표 안 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어려움이거든요. 지금 파일럿과 조종사한테 급여를 많이 준 부분, 비용 증가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유가 올라가는 거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만간 마지막 기업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아닌가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나오면 거의 모든 항공사가 전망 하향했다. 그러면 10월 달 중순에 나오는 항공주의 실적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왜 스스로 밝히는 거냐? 제가 얘기했죠. 이게 다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매를 맞는다라는 거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얘기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실적이 크게 빗나가 버리면 그것도 SEC 조사건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일단은 얘기하고 매를 맞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인데요. 유가와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면 오늘 금요일이죠. 위태롭죠. 뭐가 시장이 위태롭고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황을 보시는 분들이 적을 때 오늘 시장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중국 경제 데이터 회복에 장이 올라간다 적은 분들 많아요. 그거는 그냥 기계적인 얘기고 쉽게 중국 데이터를 우리가 경제 지표를 우리가 뭘 봤습니까? 별로 그냥 그런 기사를 쓰기는 인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장이 빠지는 거는 거의 적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 주가가 빠지면 물론 유가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금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끝까지 금리를 보시면 좋은데요. 아까 제가 봤던 금리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넘어 4.33%. 그럼 이게요. 정고점이 3.34거든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죠. 10년물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CNBC 기사에 오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딱 보시면 뭐가 눈에 띕니까? 여기 이거죠. 이거. 깜짝 놀라죠. 이겁니다. 이거. 이미 백자가 나오죠. 유가 백자리. 물론 이제 WTI는 아닙니다만 뭐 다 올라간 상황이니까 해서 지금 브렌트까지 올라가고 있어갖고 물론 WTI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자리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씩 장에 부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중심에는 빅테크가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필요한 속보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노조에게는 우리 정모 씨께서 한번 들으신 다음에 좀 장기화 될 것 같습니까? 그 역사적 평균 기간 데이터가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며칠입니까? 예, 최장 기간이 100일 초반대였고, 보통은 이제 뭐 일주일 정도 한 경우도 있고, 한 40여 일, 보통 한 40여 일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화면 전환할 때까지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난 짧게 할게요, 이사님. 네. 오늘 이제 함께하는 분 있죠. 여러분들 중간에 들어오시면 모르실 것 같은데, 성정모 크루가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후반전이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오늘은 금요일에 네. 나오게 됐습니다. 어디 쪽이에요, 정모 씨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저는 항상 가운데만 보고 걸어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또 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속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답을 하셔야지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모 씨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더 앞으로 자주 얼굴을 볼 건데, 혹시 기업 기사가 편합니까? 시장이 편합니까? 저는 둘 다 편합니다. 둘 다 편합니까? 예. 그래도 정확하게 뭐 조금씩 더 기우는 쪽이 뭡니까? 근데 이게 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기업도 실적을 발표해야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슈가 있으면은 기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시황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자, 잠깐만요. 우리 정문 씨 얘기를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 회원님들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 저는 이거 뭐예요, 나는. 구찌 오빠님. 갑자기 장모님 미아라고, 장모님이 오신가? 정모님 미아라고 적으신,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예. 아니, 얼핏 보면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스노우 화이트님, 일단 좋아요 누르고 착석. 저희를, 여러분들 숫자 적지만, 좋아요로 밀어붙입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부분 다 인사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디서 오시는 건지 모르지만 10시 반이 되면 어디서 오시네요. 여러분들. 아, 그렇군요. 오셨습니다. 쿠팡 소송건, 예, 쿠팡 소송 당했죠? 예, 소송 당했습니다. 쿠팡은, 굉장히 그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있을지만,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잘 해결되기를 원해 봅니다. 자, 나은정님이 또 우리 사무실 주소 적어주셨는데, 너무 고마워요. 막 그 뭐죠? 오늘 온 상품에 왔더니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다 제가 선호하는 음식을 다 아시더만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일단 단 걸로 많이 갔다는 것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뭐, 기업 기사도 지금 질문도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빠지는 이유도 모르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고요. 빠르게 제 브리핑 간단히 보고, 우리 이사님이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뭐 내용이 없으니까요.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 화면 나가죠? 피디님? 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위에가 안 봐도 비디오죠. 위에가 나스닥 100 지수 약 40% 올해 올라왔죠. 어마어마합니다. 40%. 나스닥 100이요. 100. 네.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게요. 암요. 근데 못 들어가죠. 당장은 못 들어갑니다. 10월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 S&P 500 17% 올라왔죠. 네. 다우는 5%.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된 데에는요, 다우의 어떤 운영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의 문제가 크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이후에 지금 다우스의 편입 종목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작년에요. 작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존과 알파벳이 주식 분할했어, 스플릿. 1 주로 20주로. 1대 20으로. 했잖아요.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기억 못해요? 네, 네, 네. 했죠? 이게 은근히 준비한 거에 다우시 혹시 들어갈까봐 본인들은 말 안 하지 마. 아유, 나뭐 그냥 말 안 하지만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딱 버림당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뭐 알파벳이 우리는 뭐 다우의 편입 이런 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편입을 염두에서 한 건데 다우가 속된 말로 씹었죠. 씹은 다음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재미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이쪽에 이런 기업들의 좀 분산이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 게 가장 이런 뭔가 좀 부침이 있는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다우지수는 빠르게 이미 좀 늦었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빠르게 아마존과 알파벳 그다음에 여타 좀 성과가 좋은 기업들 한번 포함시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하여간 좀 빠르게 움직여야지 성과가 좋아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에 다 지금 모든 자금이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워에도. 근데 이렇게 성과 못 나와버리면 담당하시는 분 욕만 먹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좀 보여드리면 그 AI 붐스탁에 대한 퍼포먼스 올해 69%가 올랐죠. 평균. 예, 엄청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EPS가 얼마나 올랐냐면 32% 올랐어요. 평균 이 종목들에서. 그러니까 진짜 물론 여기에 다수는 대부분 다 엔비디아 해는 겁니다만 AI 주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을 겸비한 테마다. 예, 무지하게 실적 겸비한 테마다. 무지하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쉽게 안 빠진다 하는 이유 이런 걸 근거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 이사님 AI 관련 좀 맞습니까? 아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하여간 이거 뭐, 비교하게 되면 이거 뭐 기든 아니든 비교하게 되면 요거죠. 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다 좋아요. 좋아야지만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모 씨께서 얘기했지만 이미 마이너스 2%였죠? 맞죠? 예, 증가율이? 맞습니다. 예,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조금씩 빠르게 실적 올리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리덤이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그 모바일 생태계 90% 차지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90%.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글도 얘기하지만. 해서 지금 리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미래 확장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는 좀 비싼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적을 빠르게 건비해라. 그래야지만 제가 받는다라고 좀 조언 드립니다. 조언 드려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안 듣겠지만,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결과죠. 지수 대비 너무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요. 못 가지 않습니까? 흘러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와, 이거 진짜 뭐 팔아야 되나 막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사님이 얼핏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싸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고, 야, 엔비디아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많이 올라? 이런 거 다 비판 어떻게 포함돼서 만들어진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러분이 보기에 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은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촉도 필요 없고요. 뭐 테크니컬 분석을 선을 그어서 할 필요도 없고, 뭐 이 정도 올라가면 뭘 팔고 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 있든 아, 지금 싼 것 같다. 여기 있어도 심지어. 그럼 사는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굉장히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살까 말까? 아니면 팔까 말까? 걱정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이 그 걱정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장도 재미없죠. 잘 나갔다 엔비디아 막 계속 기고 있죠. 미치겠죠, 막. 급락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주식 투자를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미국 기업들은 실적대로 가는 게 언제가 모르죠. 언제가 모르죠. 오늘부터 갈지 내일부터 갈지 모르지만 가는 게 원리니까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유명한 분 얘기 안 했습니까, 이사님? 어떤 분이 얘기했죠? 팔지 말라고? 하워드 막스? 그래요.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루 아닙니까? 하워드 막스 말을 들으시고 버티시든 아니면 새롭게 매수하시든 실적을 보고 매매하셔라. 저한테 계속 물어봐도 저도 잘 모르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요. 이렇게 한 가지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 아까 얘기했던 전에 봤던 어떤 빅테크의 가장 큰 적, AI 관련자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적이 뭐죠? 금리죠, 금리. 금리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금리가 가장 큰 적인데 이것 때문에 좋아졌던 주식이 또 있죠.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난 프로피터블 테크 인덱스. 아, 발음이 이렇게 후지냐. 아, 진짜 미치겠네. 무슨 식민지 발음 같아.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테크 주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이게 왜 제로 금리니까 올라간 거예요. 제로 금리니까.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빠졌겠죠. 현재 지금 5.25죠. 그래서 빠지죠. 근데 빅테크는요. 색깔도 구분 안 가게 그었다. 얘네들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뭐죠? 녹색인데 이건 약간 붉은 건가? 예, 요거 제가 그어드릴게요. 요게 이제 메가캡인데요. 메가캡에 대한 마켓캡인데 요거죠. 거의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뭐 끝이 없이 빠졌다가 좀 옆으로 기고 있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즉 금리가 있고 어쨌거나 실적이 살아있으면 금리 버티고 있는 건데 수익성 없는 테크주는 직방이죠, 빠지는 게. 여러분들 여기에 엄청 많이 포함된 게 많아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실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난관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러 한번 볼까요? 달러에 된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요게 50일선, 요게 100일선, 녹색이 100일선이죠. 빨간색이 50일선, 녹색이 100일선, 그 다음에 보라색이 200일선이죠. 요때 2년 전 그때 2분기, 3분기 사이에 이렇게 한번 흔히 얘기하는 정배열 됐죠. 골든 크로스 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갔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 임박 초입에 들어와, 초입에. 물론 하다 또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금리가 뭐라고 했죠? 금리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금리를 또 만든 게 누구죠? 달러까지 같이 포함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얘기하면 달러를 보아하니 금리가 셀 걸로 보이고 금리가 세게 되면 약간씩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그게 한 가지 큰 흠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흠이에요. 금리가 빅테크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일부 기업들은 뭐 독점에 대한 어떤 반독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규제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는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가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있죠? 유가, 금리, 달러는 조금씩 보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한 시장이 있을까? 너무 조용해. 빅스가 12.81까지 빠졌어요. 3년 전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주 격렬하게 조용하죠. 격렬하게. 격렬하게 조용하다. 예전에 그 광고의 멘트였는데, 그 정모 씨는 알 것 같은데, 그 더 격렬하게 조용히 있고 싶다. 혹시 그 광고 카피 그냥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아, 20대는 몰랐나? 우리 이사님 아시죠? 누가 나오는 생각이 안 나네. 아,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다 아시는 분이. 유해진이라고 또 갑자기 우리 PD님, 유해진 씨의 그 광고의 카피였죠. 그죠? 그래서 생각나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그 급락이라는 게 없어요. 급등도 없고 얌전하게 갑니다. 얌전하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급등락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하는 것만큼 시장이 나쁜 게 아니니까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 그림 보시면 놀래죠? 놀랄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우리 정모 씨가 대단한 분인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그림을 준비해요. 똑같은 그림. 카바나 10배 올라오고 10배거. 정확하게 올해만 1078.48% 올라온 거고 10배 올해 10배 올라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는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어쨌거나 자동차 파업 때문에 약간씩 그 수혜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는요 거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살아온 종목이 아닌가 벼랑 끝에 중간 한 발만 더 가면 벼랑 떨어질 뻔했는데 살아온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바나 약간씩 근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뭐냐면요 내일 속에 막 뱅크러시라는 단어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사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바나. 그래서 마치 자판기처럼 차를 뽑아 쓰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요거 저희 카페 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17까지 이벤트가 이어지니까 못하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씩 그 문항에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이벤트 할 때 가장 이벤트 확률이 높은 게 이런 행사. 왜냐면 되게 안 해요. 이런 것들. 행사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근데 뭐 하면 상품을 주기 때문에 봐서 몇 점을 극적이면 이벤트 참여하는 거니까 참여해 보시고 그럼 저희 또 광고를 받고 여러분도 당첨되면 돈 받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8 이벤트 1800원 이벤트는요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내겠습니다. 예,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고 있는 요 빨리 다운 받으시면 일요일 날까지 안 하셔도 이걸 다운 받고 딱 저장해 놓으시게 되면요. 그때까지는 쓸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이후에 일단 여러분들이 가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 놓으셔야 돼요. 네. 혹시 압니까? 이걸 다운 받으신 분이 나 하고 싶어 하는 분한테 야, 이거 5천에 사. 하면 살려나 안 살려나?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한두 건 한번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잠깐 또 장을 한번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바꾸고요. 자, 제가 좀 볼까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1%, 나스닥은 마이너스 0.87%, S&P500은 마이너스 0.48%인데, 지금, 이사님 조금,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네, 현재 확 빠져요, 나스닥. 지금. 예, 예. 근데 뭐, 다우 빼고는 뭐 거의 비슷하게 두 개 흐름이 비슷한 것 같고, 예. 일단, 금리가 지금 4.3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일단 반응을 음, 보이는 거고, 음, 이게 시장이 원래대로 하면은 뭐 어제의 반응을 보였어야죠. 그러니까 어제는, 아, ECB가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끝인가 보다, 끝이네 하고 그냥 음, 올라왔고, 네. 오늘은 뭐, 그러면 진짜 끝이면은 그냥 끝인 걸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음,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하루하루가 이제 그냥 뭐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음, 일단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네. 이렇게 그 유지되면 지수가 그러니까 음, 추가로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어렵다. 뭐 음, 그건 뭐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고,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네. 뭐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전부
금리랑 연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잘 아시는 뭐, 유가 원유 채굴 장비, 뭐 이런 음, 주가 좋은 거는 뭐, 사기가 쉽지 않을 거고, 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뭐, 막, 손실이 많이 난다기보다 전혀 뭐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9월까지. 네. 뭐, 예, 음, 그렇게 봐야겠죠. 네. 자, 제이 돌돌님도 인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 장이 좀 안 좋으니까 불금이라는 걸로 좀 치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전해드리고 좀 다시 이사님께 바통 넘기겠습니다. 이건 정모 씨 얘기인데, 정모 씨에 대한 평가에 이어지는 거죠. 성정모님이 언급하는 종목들, 재미있고 확실히 뜨는 종목들, 매일 나와요. 제발. 매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모 씨? 매일이요? 매일 나오라는 얘기죠. 예, 매일. 매일 나오는 거 좋죠. 어, 아니, 말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매주 나오는 걸 일단 해보고요. 매주. 일단 매주 나온 다음에, 제가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되게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증권 방송은 뭐 저희 갔다 ABC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금방 몸 상해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정보의 질이 떨어져요. 자기도 느껴요. 자기도 본인이 느끼는데, 그게 서서히 느껴집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이, 저거 왜 저래? 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리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준비가 오래 합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오후 내내 주도 좀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시는 건 2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절대 무리하면 될 거 아니다. 특히 이제 정모 씨는 지금 초보 아닙니까? 초보, 그죠? 예, 맞습니다. 초보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만의 어떤 페이스대로 가면 좋은데 본인 페이스상 맥스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맥스. 맥스, 예. 저 주 5일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주말에 이틀 쉬잖아요. 어, 그렇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 정도 준비가 돼 있는 분이죠. 진짜 이렇게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한 번씩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출동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일단, 뭐부터 해야 되나요? 뭐, 일단 이제,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막 되게, 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흐름 자체가 약간 뭐, 아리까리하다 그래야 되나? 뭐, 약간 음,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렇죠. 뭐, 바벨 전략을 좀 잘 쓰면 그나마 좀 낫고, 약간씩 뭐, 종목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사람을 막 혹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모를 불러들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최근은 음, 테슬라가 그랬고, 그 앞전에 뭐 다른 종목들도 뜬금없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뭔가 자꾸 사고 싶게끔 만드는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만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되면 시장의 질이 약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어, 일단 이거부터 보면은 골드만삭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그러니까 애뉴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월스트리트 컨센보다는 낮아요. 내년에 이게 좀 5%고 11%고 여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다음 현재 이게 올해 3분기에는 지금 0%인데 지금 에너지를 제외하면 좀 높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에너지가 좀 역할이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다음 분기도 그렇고, 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에너지 기업이 바닥을 치고, 바닥도 아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에너지가 아닌가 싶은데 에너지 주가는 많이 올라온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분기 실적이, 그럼 어차피 지금 3분기 지나가니까 향후 4분기 실적이 지금 상당히 뭐 이 앞전보다 많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높게 형성된 근거가 뭐냐? 음, 이 근거가 이제
약간 좀 미흡하다 이거예요. 어, 예, 이 근거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만약에 금리가 여기서 좀 더 이제 올라가면 이 근거는 다 뭐 어떤 근거를 내놓든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어, 또 그러면서도 경기 침체는 가능성은 또 낮게 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포커스를 어디 맞춰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오펙과 러시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유로 이제 추가로 생산하면 얼마나 더 할 수 있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400만 배럴이 좀 넘죠. 여기가. 지금 400만 배럴까지는 만약에 마음 먹고 하자면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음, 여기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이제 유가가 20%인데, 추가 생산 안 하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억제를 누르면은 이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뭐, 유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과거 이제 경기 침체 기간 동안만 유가가 빠졌어요. 당연히 침체되니까 수요가 확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감산을 하더라도 더 빠지는 거죠. 수요가 빠지는 속도가 공급을 줄이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급격하게 빠지면서 과거 보시면 에너지 기업 주가가 반토막이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은 또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그림은 그 실업률 관련 데이터인데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오는 그 주는 이 펜실베니아주예요. 펜실베니아주의 8주 평균 실업률인데 실업률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어, 이게 지금 선거하고 맞물려서 펜실베니아가 아시겠지만 그 중간 선거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긴 하죠. 예, 예.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7개 주,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 MI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뭐죠?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그 다음에 네바다. 음, 여기가 상당히 이제 격전지인데, 일단 얘가 많이 올라오면은 바이든한테 불리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음, 지금 13,000건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7,000건에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옛날에 저기 클린턴이 말했던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음,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일단 뭐 바이든 이야기하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CNN하고 몇 군데 보면은 바이든의 정신 상태, 뭐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하던데. 그래요? 네, 지금 뭐 어떻게 근데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사님, 그 바이든의 지지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안 보는데, 그래요? 예, 그냥 뭐 누가 되든 뭐 저희랑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죠. 없는데 이제 정말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약간 약간 넘어질 뻔하고 막 그랬죠, 예전에. 예, 그래서 어, 뭐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 뭐 그다음에 약간의 치매 초기, 뭐 이런 이야기가 워낙 어, 뉴스에 많이 뭐 이렇게 아마 탐사 보도 같은 것도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어, 봐야죠. 근데 불안정성은 있죠. 정치적인 불안정성. 어. 이제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보긴 해야 됩니다. 정모 오늘 씨는 기준. 혹시, 정모 씨는 혹시 아세요? 바이든에 대해서 좀? 가끔 그런 영상들은 본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봤을 것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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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말씀하신 거 맞죠? 이렇게 약간 넘어질 뻔하고 네, 막 네, 그랬죠? 네, 네. 예. 어. 그런 것도 그렇고요. 아마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분이. 여든 여든 몇이죠? 여든 몇? 82인가. 예, 그러니까 그러면 힘들죠. 쉽지 않죠. 예. 후반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다음 4년을 과연 할 수 쉽지 있을까? 않아. 그럼 90인데 끝날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뭐 그렇고요. 네. 뭐 일단 그렇고 그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요 자료는 뭐냐면 연준이 그 지금의 기준상 내년 6월에 만약 첫 금리를 내린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 예, 금리 그 인하가 이제 뒤로 조금 밀려서 6월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CPI가 그러니까 코어 CPI가 요 추세대로 쭉 빠질 때 이 추세대로 빠질 때 지금 지금 보시면은 0.3%씩 MOM으로 이제 올라간다면 요런 구도고 0.2라면 요 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연준이 그 타겟으로 하는 2%보다 높아요. 그래서 코어 CPI가 뭐, 거의 3에서 왔다 갔다 아니면 4 근처까지도 약간 높게 이제 형성될 때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거죠. 2% 달성을 못했음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더 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그걸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걸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와 아까 말했던 이 선거하고 맞물려서 내년에 선거에서 만약 금리를 2%가 안 되는데도 내리기 시작하면 혹시나 이제 더 비시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내년으로 갈수록 아마 경제적인 문제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까지 좀 계속 동반해서 뭔가 이제 봐야 되는 좀 복잡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그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 수급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든 유가가 오르든 일단은 돈의 공급이 끊이지 않으니 주가가 그렇게까지 안 밀리고 버티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식형 펀드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 이제 3월 이후로 가장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래서 250억 달러 가까이 이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는, 시장에서 계속, 소프트 랜딩을 이야기하니, 그럼 한번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죠. 만약에, 경착륙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랬으면 아마 돈이 안 들어왔을 텐데, 좀 빠지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 보면, 그래도 연착륙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신뢰를 얻고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 에셋이 없어요. 하드 랜딩은, 하드 랜딩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손 놓고 노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채권을 사기도 채권 ETF를 사든지 그 정도인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ETF 말고는, 해당 ETF 말고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내년 이제 소프트 랜딩이 온다 그래도 어쨌든 오기 때문에 약간 경기 침체가, 그러면 그렇죠. 약하게 오는 거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여기 보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됐든 반도체가 됐든, 지금 홈빌더도 최근에 지금 계속 빠지던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노랜딩이 아닌 이상 개인이 선호하는 종목으로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건 아까 어도비 제가 했던 거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 오늘 보니까 데이터브릭스에서 시리즈 I 이 투자를 받았어요. 이걸 지금 증액하는데 43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지금 I니까 몇 번째예요? I가 이거 지금 몇 번째지? 어쨌든 추가로 받는 거예요. 지금 IPO를 다들 바라는데 일단은 장외에서 지금 이렇게 투자금을 늘리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은
캐피탈 원하고, 엔비디아가 들어가요. 여기에. 여기 이제 돈을 들어가는데, 그냥 젠슨 황이 뭐 요트 사고자 한 게 아니라, 뭐 이거에 들어가려고, 같이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가. 돈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돈이 보통 필요할 이제, 리가 없겠죠? 보통의 CEO들 보면, 자기들이 어떤 나름 이제 전략적이거나, 이럴 때 같이 낑겨 들어가면 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이제, 음, 어쨌든,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많은 곳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데이터 브릭스도 들어갔다. 만약 지금의 분위기 봐서는, 데이터 브릭스도 조금, 뭐, 빨리, IPO를 하면 좋을 텐데, 일단 이거 투자금을 또 시리즈를 또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근데 지금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430억 달러니까, 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가 얼마죠? 스노우가 얼마냐? 시총이요? 네. 스노우? 아씨, 잠깐만요. 510억 달러네요. 510억 달러? 그럼 네. 뭐, 뭐 거의 얼추 뭐, 네. 거의 비슷하게 받고 있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얘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제대로 된 수익성 구조는 아직 안 갖춰진 것 같고. 음, 일단 뭐, 회사는 좋으니까 아마, 얘가 IPO를 하면은, 상당한 자금이 몰려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뭐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된 것 중에 자동차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거가, NOA라고 해서 내비게이터 온 오토파일럿이라는 이게 지금 중국 차에 많이 달리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 시장 점유율이 50%예요. 그래서 음, 얘가 많이 달리고 있어서, 어, 지금 봐서는, 나중에 되면은, 테슬라랑 이제 비슷하게 어떤 경쟁 구도가 되겠죠. 뭐 중국 전기차랑 뭐 테슬라와의 싸움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음, 저가끼리. 근데 이제 거기에는 엔비디아께 들어가는 게 좀 비중이 많다. 그다음에 이제 상장 안 돼 있는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게 한 30% 되고 오비라이가 그 다음인데 비중이 좀 낮아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유럽 기준으로 21년, 22년보다 지금 높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요만큼 높죠. 여기.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165메가와트급으로 지금 많아서 약 65메가와트 이상 많이 지금 늘어나는데 결국은 이 늘어나는 게 AI 서버일 확률이 높고요. 요거와 연결해서 오늘 나온 대만의 인벤텍이라는 AI 서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대만의 이 서버 만드는 회사의 CEO 인터뷰를 보면은 현재 자기들 회사가 AI 서버 주문이 쏟아진다. 타이틀이 그거예요. AI 서버 주문이 쏟아져서 지금 고객 수요를 충족을 위해서 캐퍼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현재 9월 현재가 올해의 최고 피크. 근데 뭐 10월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피크 레벨이고 내년 2024년이 되면 2배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년은 2배 성장하고 향후 2, 3년 동안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성장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이트 가시면 이거 대만어 광둥어네요. 뭐 이걸로 돼 있었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궁금하시면 번역해서 한번 들어가서 음, 보시면 되는데 되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예. 나이 안 많아 보이죠?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이에요? 아니 저 나이는 몰라요. 네. 어, 나이는 모르는데 예, 지금 요즘 9월 요것도 있고 뭐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한글로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제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엔비디아 칩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뭐 어떤 테크니컬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A100에서 H100으로 넘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성능 향상을 H100에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음. 가능할까요? 와, 그렇게 발딱 쓰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이 여기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제 형식인데 이게 지금 16배. 그다음에 이게 요걸로 16배 올렸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명령어를 통해서 12.5배로 올리고 프로세서 공정 개선 요로 이제 TSMC가 한 2.5배 올려줬고 희소성으로 2배로 올려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올려줬는데 여기서 이제 그 더 올려줄 수 있냐 이거지. 그래 그 다음 구조가 뭘까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음. 그 다음 게 진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궁금해지긴 합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개 지금 싱글 코어거든요. 이게 싱글 네. 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칩을 여러 개 쓰는 방법 말고는 어, 싱글 칩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죠, 근데. 모르죠. 그다음 이제 TSMC 아까 말했던 그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들 보시면 칩 장비를 소위 말하는 주문을 이제 딜레이 시킨 거예요.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팅장에서도 결국 그 이야기 했죠.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에 대한 그 수요 우려, 그다음에 비용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약간 납품을 연기하도록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단기를 예상하는데 일단은 수요에 대한 어떤 전망에 있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최근에 이제 ASML 안 좋은 것도 그렇고 뭐 요 전부 다 이제 주요 기업이 여기에 보시면 그 네덜란드 기업이거든요. 네덜란드 기업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는다.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그 구글에서 좀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유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미니 AI를 곧 아마 이제 출시가 될 것 같다는 건데 GPT-4 라이벌로 지금 보고 있고 현재 그 클라우드 부서를 통해서 기업에 이제 판매를 예정 중인데 일부 이제 한번 써보라고 권한은 준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 통합 그러니까 소비자 서비스 통합을 통해서 아마 유료화할 것 같거든요. 또 이제 여기도 이제 유료화 버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대화형 소위 말하는 대화형 AI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뭐 그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팔란티어 어제 뭐 AI 피콘 했는데 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이 거의 3시간짜리인데 그거 보느라 오늘 봤어요, 나 그걸? 그냥 틀어놓고 뭐 봤는데 어쨌든 3시간을? 그냥 틀어놨어요. 틀어놨는데 어쨌든 어쨌든 뭐 지금 그걸 말하고 뭐 그것도 있는데 각 나와서 이제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다시 자세히 보시려면 뭐 자막이 들어간 사람들이 또 자막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자막이 나오면 또 자세히 한번 보시고 어쨌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뭐 저거는 뭐냐면 이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카프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이든 뭐든 그 LLM 모델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힘든 시간을 보낼 거다 얘들은. 근데 이제 자기들이 보는 관점은 가치는 이게 뭐냐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LLM을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로직 작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LLM이 더 커야 되고 더 거기를 투자하고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LLM을 새로 이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리얼 데이터니까 리얼에다 로 데이터 하다 보니까 비싸요. 데이터가 비싼데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합성 데이터, 이제 스스로 이제 AI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데이터 창조에 가깝죠. 이게 없으면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정확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짧게 넘어가죠. 반 다 돼간다. 일단 그렇고 이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주요 그림인데 이것도 가서 한번 보시고요. AI 메쉬라는 이 데이터와 이런 건데 제가 데이터와 LLM과 툴을 엮어서 AI 메쉬를 하는 뭐 팔란티어가 추구하는 이 방향을 한 장으로 표현한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 둘이서 몰래 만났다 이거죠, 다시. 예, 이 둘이 만났는데 그저께 이제 그 AI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네. 의회에서 하는데 둘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이 머스크 형님이 혼자서 신났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막 웃고 뭐 이렇게 손짓하고 하면서 계속 말을 걸고 막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따로 만났어요. 예, 다시 만나서 미스테리어스 로케이션에서 했다는 건데 뭐 때문에 만났을까요? 이 둘은 어쨌든 아마 여기도 스타링크와 연결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최근에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오프시켜갖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쪽인가 뭐 한번 뭔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같이 AI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AI 사업을 할 건 아닌 거 그렇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나온 렌더링 중에 이게 아마 로보택시이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지금 뒤에는 바퀴가 하나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2인용이에요 2인용 2인용 2인승이죠 2인승 2인승인데 여기 보시면 뭐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가기만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캐스팅 머신 그러니까 12,000톤의 IDRA 캐스팅 머신이라고 해서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기업에서 한 번에 그 주조 찍어내는 거죠. 전체 프레임을. 네. 지금 사이버 트럭도 이제 찍어내는데 그 밀리미리 오차를 안 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는데 아주 쉽지는 않은가 봐요. 진짜 작은 미리 단차를 한 방에 찍어내는 거는 아직까지는 되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찍어내게 되면, 기가캐스트에서 제작이 예상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찍어내면 한 50% 이렇게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 그 샤시로 찍어낼 때 보면은, 그게 우주선 쏘아 올릴 때 외부 재료거든요? 똑같은. 그래서 이게, 이 도색이 돈이 많이 들었는데 도색도 안 하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주조 캐스팅하는 방법들. 지금 최근에 이 방식으로 많이 가니까 이쪽으로 아마 또 어떤 뭐 수혜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요거는 이건 뭐냐 하면 요거는 팔란티어고 요거는 테슬라인데 기관의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 아직까지 기관의 비중이 35.77이고 개인의 비중은 50%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데 테슬라도 결국 기관의 비중이 훨씬 높아질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43.5고 개인의 비중보다 기관의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기관이 살 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얘도 비중이 좀 더 높아져야 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 그냥 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네, 아닙니다. 조금 다시 재정비할 겸 두 번째 광고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Q&A 시간인데, 이 정모 씨를 좀 활용해서 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오늘 엔비디아는 왜 빠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모 씨. 예, 예, 엔비디아 오늘 TSMC 그 장비 영향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 예, 그리고 금리도 조금 예, 올라가고 있고요. 음, 금리 올라가는 것에서 영향받고 있다? 예. 예, 뭐, 잠깐만요. 뭐, 너무 짧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TSMC에서 오늘 장비 수요를 이제 좀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보니까 어, 이게 좀 전방위적인 칩들에 다 속하잖아요. 예, 엔비디아도 조금 그런 우려로 하락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AI 음, 칩 수요는 계속 꾸준하다 보니까 음, 엔비디아는 그래도 차별화돼서 다시 반등할 때 좀 더 나은 퍼포먼스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맞아요, 이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겁니까? 뭐 전반적으로 일단 뭐 반도체 전체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뭐 그 하나로 이제 같이 빠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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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뭐 개별 학제보다는 음.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말한 대로 그런 부분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끌려 내려간다고 다 봐야죠. 빠져요, 다 빠져, 지금. 네. 그 음. 다음에 장비 업체도 빠지고 있고, 예,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특히 뭐, 빅테크 다 빠지니까 뭐 하나 나은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석영 애플의 디즈니 인수 확률을 몇 프로 보시나요? 이거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애플이 할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굳이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희 바람이죠. 바람인데, 애플이 디즈니 플러스를 딱 떼어 갔는지 할까 싶다는 것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거의 뭐, 굳이 숫자를 얘기한다면 한 10%? 굳이 얘기한다면? 예, 그 정도. 혹시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하겠습니까, 이걸? 안 하겠죠? 네, 지금 그 봐서는 살 가능성이 거의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고, 그냥 없죠. 내비두면 뭐, 왜냐면, 네, 예, 주가가 그 빠지는데고, 예.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 TV도 그렇고 음, 음, 결국에는 뭐 넷플릭스를 못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 비용만 많이 쓰고 실제 도움은 그닥. 예. 음. 왜냐하면 그래도 아마존 프라임 때문에 이제 뭐 그냥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플은 그렇죠. 뭐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레이블 뭐 저기 뭐죠? 음원 회사 뭐 하나 산 것도 그게 왜 샀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서 뭐 애플 뮤직과 음, 관련해서 뭐 하나 산 것도 도움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사더라고요. 큰 건 안 사더라고요. 음, 안 살 겁니다. 안 살 제가 봐서.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하고. 정모 씨도 몇 프로입니까, 확률이? 이 팀쿡 CEO가 계속 하는 한은 인수 음,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팀쿡 CEO는 워낙 주주환원에 힘쓰시는 분인데 어, 솔직히 디즈니 인수 자체가 애플 기존 주주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이슈니까 어, 음. 그러니까, 그러면, 팀쿡이 있는 한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죠? 예, 그래도 최근에 예, 애플 TV 플러스에서 그 메시가 MLS 이적하고 예, 그 되게 애플 TV 플러스가 그걸 스트리밍 중계하거든요. 예. 혹시 ESPN 정도는 뭐 탐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예, 세부적으로 ESPN만 딱 집어서, 예.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가 이제 우리 정모 씨의 내피셜이죠. 아, 예, 예. 예. 근데 메시가 나이가 너무 많아. 메시가 몇 살입니까? 몇 년 못 뛸 것 같은데. 응? 메시가 몇 살이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한 30대 후반? 30대 후반이잖아요. 예. 후반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이게 축구 선수는 그 좀 나이가 많은 편이죠. 예. 음, 근데 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마이애미나 그러니까 음,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음, 스페니쉬계 그 예, 남미계 뭐 그러니까 예,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 예,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뛸 수 있을지. 그래서 예.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파업하면 임금이랑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CPI 안 좋아지고 그러면 금리 올라가고 비테크 빠지고 악순환이냐? 라는 질문인데 악순환 맞죠? 악순환 맞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악순환의 처음이 파업은 아닌 것 같고 파업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 악순환의 첫 번째는 뭐 유가, 물가, 뭐 금리가 아니었습니까? 뭐 그것도 예, 그렇고요. 그다음 뭐 예. 뭐 지금 봐서는 뭐 하나가 이제 영향을 줬다. 뭐 음. 그렇게 말한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물가부터 시작해야겠죠. 음. 예, 물가부터 시작해서 고용시장까지 시작해서 금리 인상분 뭐 계속 그 돌고 도는 가운데 지금 음. 해결하는 과정에 또 이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니까요. 하여간 물가가 문제야, 물가.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여름에 물가를 조심해라. 물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물가를 조심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습니다. 정모 씨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물가에 예, 가지 마라, 물가에 조심해라, 물가에 내놓은 아예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물가를. 우리가 얘기했던 물가는 그 물가가 아니죠? 예, 물가가 아니라는 거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모 씨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도비 왜 이런 겁니까? 어도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거? 라는 질문이 어도비, 있습니다. 어도비 이게 워낙 AI 기대감으로 예, 솔직히 그 최근, 그러니까 지난해 조정 받고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음, 좀 단기간에는 일단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조금 오늘은 부진한 모습인데 이게 피그마 인수 건이 있잖아요. 예, 피그마 인수가 10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0월에서 좀 연말까지. 그때 음. 정도면 이제 피그마 관련해서 윤곽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피그마 인수합병 완료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결정 안 그리고 났죠, 피그마인스는? 예, 근데 그 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블리자드도 거의 성사됐고 음,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도 거의 됐다 보니까 음, 피그마도 충분히 인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내용을 보니까 어도비는 매출을 맞췄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올라간 것은 뭐 어림없다. 우리가 너한테 바란 게 그 정도였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AI에 대한 안착하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로 보인다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해서 뭐 AI 관련주들은 눈높이가 기대가 컸어요. 웬만하면 잘 맞춰야 되는데 빠지고 있는 사실 오늘 빠지다 보니까 오늘 어도비 빠지는 4.36%는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악재 없이 그냥 자기 그런 거 빠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맞습니다. 오늘 빠지는 것은 되려 좀 잘하는 게 아닌가. 이산이 맞죠, 이거 어도비. 뭐 잘한다. 뭐 어쨌든 약간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라 와, 추세 이탈합니까? 일단 뭐 추세는 희한하네. 이탈하는데 뭐 근데 네, 주가가 보시면은 네, 300 거의 80이 뭐 고점 돌파할 때 400 잡고 네. 얼마나 오른 건가요? 한 40%? 40% 음, 오르고 이제 좀 조정받는 그렇죠. 거니까 음, 뭐 그렇게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음, 그렇다고 여기가 뭐 망가졌냐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못한 거지 그렇죠. 뭔가 이제 그렇죠. 숫자가 망가진 건 아니고 뭐 그렇죠. AI도 뭐 좀 적용이 더딘다 뭐 그 뭐죠? 음, 음, 그 포토샵이랑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된 포토샵이랑 이펙트는 음, 파이어플라이가 들어가고 그 프리미어랑 영상 쪽은 이제 그 AI를 접목시키고 사람들은 아마 바로 뭐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아무리 기술이 빨라도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AI가 영상 편집하는 그런 그게 빨리 나오면 아마 또 움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뭐 음. 예, 그걸 에,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AI가 영상 편집을 하는 것은 음, 나오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챗 GPT는 많이 틀리잖아요. 오류가 있고. 근데 영상 편집이야 뭐 있습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딱딱 편집해 주는 건데. 진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챗GPT 혹시 정보 씨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최근에? 최근에는 그 오픈 AI 국내 같은 거. 예. 바드 출시 이후에는 예. 챗 GPT 안 쓰고 바드만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맞잖아요. 바드한테 물어봐도.
엄한 얘기하고 살짝, 그렇지 예, 않습니까? 한 번 더 정보를 이제 취합해야죠. 맞아요. 한 번 그걸 더 확인해 기반으로. 봐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은 뭐 잘하지 않겠나.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자, 근데 오늘 장 왜 떨어지나요를 물어보시니까, 좀 난감하네요. 오늘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좀 충격받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10년물 금리, 예, 4.308%. 예, 네. 뭐, 높은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훅 올라가 4.5까지 올라가면 좀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좀 예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19, 20일 날 금리 결정은 동결이죠, 동결. 그죠? 그렇죠. 9월은 거의 동결인 걸로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하루로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음, 결국 영향을 주긴 주는 거예요. 지금 CPI든 뭐든. 그러니까 시장이 음, 뭐 반응이 보시면은 뭐 조금 오르고 빠질 때 많이 빠지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렇게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보다 내리는 폭이 갈수록 커지면 그런 음, 경향이 보이면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어떤 그 음, 요소가 주가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하루하루를 계속 주가를 보다 보면 이게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모르는데 좀 네. 이렇게 좀 끊어서 보면은 보고 오르는 날 퍼센트와 이제 내리는 날 그 영향을 이제 분리해서 좀 보면 좀 뭔가 보이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음, 일단 오늘의 모습은 그러니까 뭐 뭔가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인 거죠. 뭐 파업 금리 문제도 그렇고 아 CPI 문제도 그렇고 지금 파업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반도체 이야기도 그렇고 그 반도체 이야기도 결국 수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묶여서 그냥 영향을 음, 다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지수가 지금 4천 S&P 500이 지금 4천 얼마죠? 음. 4,474. 근데 이게 4,474. 예. 뭐 근데 이게 빠진 거냐? 그렇게 막 빠진 것도 아니잖아 이거. 그냥 뭐 그냥 뭐, 4천 그렇잖아요 솔직히. 지지부진한 거죠. 네, 그냥 그 정도지 뭐 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지수는 약간 잡는 느낌이고 종목별로는 그냥 뭐 빠지는 느낌. 지금 보시면 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다가 지금 옆으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이걸 보고 누가 빠졌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음. 예, 그래서 근데 그렇죠. 종목별로 보면은 그 개인이 접하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막 몇 개 종목들은 푹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체감상 이제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건 좀 있다.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ASML을 들어가는 거. 최근에 ASML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이사님. ASML. 음, 뭐 들어가는 거 괜찮죠. 장기로 보시는 거 괜찮죠. 지금 들어가도.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살만하죠. 근데 싸게 사고 ASML. 싶은 거예요. 싸게. 싸게 사고 싶다고요? 싸게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 뭐, 그거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급소. 언제 매수하면 됩니까? 보시면 지금 저희가 말하고 나서 계속 빠지니까 이게 아직 뭐 다 어디서 음, 사라 이건 말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솔직히. 주봉 그렇죠. 보면은 아예 그렇죠.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안 되네요. 그냥, 예. 그냥 일단 뭐, 야, 소위 말하는 이 오늘 끝날 때 주봉상 음봉이 두 개 맞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음. 맞으면 쓰리 음봉 맞으면 뭐 다 뽑는 거니까, 솔직히. 쓰리로, 일단은, 예,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건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음봉이 안 나오고 양봉이 음, 나오면은 한번 음, 봐도 만약에 이 3로 그냥 맞아버린다? 음, 그럼 뭐 더 이제 후퇴해서 뒤에서 봐야 되니까 그냥 음, 테크니컬하게 보면 그러니까요. 네, 네, 거기다가 아직은 저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음, 그냥 이게 주가가 반등이라는 거 어느 음, 정도 이제 하락이 멈추고 나서 사는 게 맞지. 음, 하락할 때만 지금 사면은 또 살 때마다 이제 소위 말하지 그런 거지. 사고 나서 또 한 10% 빠져봐요. 막 5만 욕은 다 먹을 텐데. 그렇죠. 또 입만, 자꾸 식구만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은 네.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더 보시면, 좋은 종목이니까 상황을 좀 보시면서 그 미국은 절대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미국 주식은. 어떤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저희랑 매일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미장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오늘도 많이 빠지네요. 3.52%.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질문을 끝냈습니다. 정모 씨 오늘 좀 장시간에 갇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힘들죠? 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예. 젊기 때문에. 아, 젊어서? 예. 젊어서 해도 뭐 어쨌거나 뭐 2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이죠. 아,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젊어서 체력은 되는데 이제 그 이사님처럼 뭔가 좀 답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꽤 많이 알아요. 정모 씨가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한 어떤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 거의 뭐 20대를 아우르는 거의 뭐 제일 유명한 전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좀 있으면 30대가 되는 30대를 또 아우르는 전문가 되지 않을까. 같이 좀 겸사겸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오늘 저 정모 씨의 어떤 활약, 어떤 좀 방송 보신 소감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한번 참고해 볼게요. 어떤 아쉬운 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한 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프랑스와님 올리지 마시고요. 다른 분도 올리시면 한번 참고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했던 방송 처음 해봤는데 나름 재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님들 보시기에 정모 씨가 뭐 절대 밀리지 않죠? 네. 잘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계속 할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뭐 다른 얘기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불금에 진행했던 방송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반응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야 근데 어쨌거나 뭐 정모 씨에 대한 평가 나쁘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이제 걸림이 미남이어서 좋다. 미남이어서 좋다는 거. 제가 예전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많이 듣던 얘기를 또 같이 또 듣네요, 정모 씨가. 예. 성별이 아쉽대요, 성별이. 간장이 진짜 아니 무슨 하여간 간장님의 그 약간의 그 농담 재밌습니다. 좋다고 했으니까요. 오늘 정모 씨 잘했어요. 뭐 제가 봐도 잘했으니까 앞으로 쭉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불금이고 또 내일 아침에 이어지는 주말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나가시면서 정모 씨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고 오늘 비가 끝났죠, 일단? 오늘은 비가 더 이상 오지 않죠? 내일 또 혹시 비가 옵니까? 주말 정말 내내 온다고 온다고 돼 들었습니다. 주말 있던데요. 내내 네. 주말 내내 온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주말 내내 비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말 라이브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